그런데 말이죠. 동공이 큰 사람들이 꼭 손해만 있는 건 아니라는 또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늘 받는 질문, 고민거리 하나 있어요. 동공이 크다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동공이 어디냐면 눈동자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새끼동자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텅 빈 거죠.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니까. 동공의 사이즈가 보통 한 7mm 근처쯤 돼요. 그런데 8점 몇 mm 되는 분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문제는 레이저로 저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할 때 한정없이 넓게 할 수는 없어요. 레이저 빛이 너무 세게 넓게 나와버리면 각막을 많이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술하는 각막이 평면이 아니라 곡선이거든요. 곡선이니까 깎는 범위가 넓어지면 되게 많이 깊게 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레이저들 중에서는 그래도 스마일 할 땐 좀 많이 넓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주 깜깜한 상황이 아니라면 동공이 최대로 확대될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운전한다 하더라도 사실 라이트 켜고 하는 거고, 극장에서도 화면에 빛이 있으니까 동공 크기가 최대치까지 커지는 상황은 사실은 잘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남보다 동공이 큰 사람은 어쨌거나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빛 번짐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야간 시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수술을 할 때 동공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수술은 눈의 표면에다가 하는 거지 새끼동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8mm 나왔다 그러면 이게 환자분의 최대 동공 크기인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7.8mm가 될 일은 많지는 않다. 6.8mm 동공인 분보다 분명히 빛 번짐이나 이런 게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수술 전에도 있었던 거고 수술 후에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무래도 동공이 큰 사람들은 동공이 작은 사람보다는 야간 시력이 좀 떨어지고 야간 운전할 때 좀 번져 보이고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동공이 큰 사람들이 꼭 손해만 있는 건 아니라는 또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2021년 6월 달에 미국의 이제 조지아 공대, 거기 연구진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500명한테 빈 스크린을 이렇게 쳐다보고, 스크린 쳐다보고 멍 때리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동공이 이제 커집니다. 4분 정도를 빈 스크린을 주시한 상태, 동공을 이제 키웠겠죠. 그리고 약간 어두운 상태, 그 상태에서 카메라로 눈 움직임이나 이런 걸 다 찍어가지고 이 사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다 기록을 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고력, 주의력, 뭐 여러 가지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의 테스트를 한번 다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동공이 큰 사람이 기억력도 더 좋고 지능도 더 높고, 물론 이건 통계 결과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공이 커서 빛 번짐을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동공 큰 것이 여러분들에게 핸디캡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뇌가 보면 이제 오토바이 헬멧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겉에도 있고 중간도 있고 손에도 있고 여러 가지 덩어리가 있잖아요. 뇌의 앞부분이 사실은 눈이죠. 그죠? 그래서 눈과 뇌 사이에 이어지는 시신경이 굉장히 굵은 신경 다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쭉 시신경을 타고 딱 올라가서 만나는 부분, 그 위쪽 부분에 청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인지기능, 기억력 뭐 이런 것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치매 같은 게 왔을 때 주로 영향을 받는 시작되는 곳도 청반이에요. 청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 가지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경이 흘러가는 어떤 전깃줄, 그런 걸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쭈구쭈구 타고 와서 눈에 홍채, 즉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홍채까지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반의 기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약간 동공이 크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찾은 거죠. 물론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이제 해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실험하기가,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라는 거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과 통계 분석을 이제 합쳐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죠. 동공이 크신 분들은 인지 기능을 비롯하여
있어요. 머리가 좋다. 이 시력 교정 수술을 앞두고 동공 크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보너스 하나 더 있는데요. 시력하고 지능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눈이 나쁜 근시, 이런 근시가 심할수록 지능이 높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가까운데 잔글씨, 즉 책을 보는 거를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눈은 근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기 때는 안구가 작고 그래서 멀리 잘 보이는데 자라면서 충분한 정도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안구가 성장을 하는데 그때 길이 성장이 빨리 많이 되면 근시가 되는 거예요.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안구 성장이 좀 빨리 일어나면서 근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서 이 아이가 되게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구나, 그러면서 눈이 나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뇌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게 보통 이 신경계의 발달이 만 4세까지라고 해서 얘기하거든요. 뇌는 계속 어른이 돼서 계속 자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왜 외계인처럼 머리만 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머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덜 자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크게 태어났고 4살 정도면 다 자라니까. 그러고 나서 팔다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비율이 7등신, 8등신으로 팔다리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뇌가 성장 발달하는 그 시기에 길어지고 커지고 할 때 사실 뇌신경과 연결된 눈도 길어질 수 있겠죠. 뇌의 용적이 크다, 그거는 머리가 좋다, 지능이 높다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 때 역시 눈도 같이 길어진다면 근시인 경우가 지능이 좋다라는 것도 일부 말이 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것도 역시 의학 논문으로 나오려면 해부학적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꼭 이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원시가 있고 안구가 작으면 머리가 나쁜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근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눈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껴야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한테 눈이 나쁜 아이가 머리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과의사 김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